보도폰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에 새겨져 있던 시절을 떠올리면 팬들은 언제나 적재적소에 나타나는 네덜란드 출신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기억한다. 혼동할 수 없는 이름, 루드 반 니스텔로이. 그에게 골은 단순한 일이자 습관이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반골이라는 별명은 단순히 득점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드 트래퍼드에서 거의 사라진 듯한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상징하기도 한다. 반 니스텔로이는 결코 쉬운 상황에서 잉글랜드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다. 무릎 부상 때문에 PSV 에인트호번에서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이 1년이나 미뤄졌고 그가 프리미어리그의 강도 높은 경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몇 경기만 치른 뒤 모두는 그가 타고난 살인자임을 깨달았다. 풀럼과의 데뷔전에서 기록한 2골은 모든 의심을 불식시키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무서운 득점자 중 한 명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다. 이베리그 경기 동안 그는 150골을 기록했으며 이 효율성은 이후 어떤 스트라이커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수치였다. 현재로 돌아와 보면 루벤 아모림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진 재건 임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여름 새로 합류한 선수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RB 라이프치히에서 7,400만 파운드에 영입된 신입 벤자민 셰슈코는 오랜 득점 갈증을 해소할 답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냉혹하다. 몇 달간의 경기 후 슬로베니아 출신 공격수는 단 2골에 그쳤고 최근 토트넘 호스퍼와의 무승부 경기에서는 부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좋은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후 아모림은 제재대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침착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험이 없거든요. 모두가 그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다음 주자, 미래라고 말할 때 그 기대와 마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잠재력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RB 라이프치히 시절 벤자민 셰슈코는 8경기 6종골, 4경기 5골처럼 폭발적인 순간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달 넘게 침묵하는 기간도 있었다. 지난 시즌 그의 XG 기대 득점 수치는 90분당 0.31에 불과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조슈아 지르크지와 비슷했다. 즉 처음부터 벤자민 셰슈코는 엘링 홀란드처럼 살인자형 스트라이커는 아니었다. 지난 시즌 11경기 무득점 기록은 그가 잉글랜드에서 보내게 될 첫 시즌이 큰 도전이 될 것임을 더욱 보여준다. 이 현실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그보다 앞서 라스무스 호울룬드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그는 높은 이적료로 영입되었고 덴마크의 엘링 홀란드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링턴에서의 초반 시절부터 호울룬드는 세리에 A에서 단 34경기만 뛴 선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기대를 짊어져야 했다. 그 기대의 대가는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기록하기 전까지 18경기 동안 득점하지 못한 것이다. 그 골이 터졌을 때 올드 트래퍼드는 폭발했다. 단순한 기쁨뿐만 아니라 눌려있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후 5경기에서 6골을 기록했지만 다시 21경기 연속 무득점의 침묵에 빠졌고 다음 시즌에도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결국 라스무스 호울룬드는 나폴리로 임대되었고 그곳에서도 처음에 폭발적인 득점 감각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부상 이후에는 다시 주춤하게 되었다. 라스무스 호울룬드에서 벤자민 셰슈코에 이르기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한다. 높은 이적료와 잠재력을 지닌 선수들이지만 유니폼의 무게와 불안정한 전술 시스템의 압박 속에서 짓눌려 버린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도제는 어디에 있는가? 선수에게 있는가? 그들의 심리에 있는가? 아니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운영 방식에 있는가? 루벤 아모림은 프레싱 철학과 공격진에서의 전술적 유연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그의 스트라이커 아우번들이 최대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공식을 찾지 못한 듯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전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내지만 반 니스텔로이 스타일의 페널티 박스 살인자에게 맞는 기회는 아니다. 크로스나 원터치 스루패스 대신 측면 공격수들의 움직임과 공간 활용에 더 의존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최근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2주 연속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승리를 놓쳤다. 이는 단순히 수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격진에서 한 끗 부족한 살인 본능의 부자에도 보여준다. 큰 팀에는 공이 페널티 박스로 들어갈 때마다 상대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유나이티드는 한때 반 니스텔로이가 그런 존재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린 공격수들만 있을 뿐 그들은 기대라는 바닷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벤자민 셰슈코나 라스무스 회울룬드가
미래의 스트라이커로 기대를 받기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마커스 레시포드가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레시포드는 카링턴 아카데미 출신의 재능으로 맨체스터 시내에서 자란 소년이 올드 트래퍼드에서 붉은 유니폼을 입고 관중 앞에서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2023 시즌은 레시포드 경력의 정점이었다. 그는 모든 대회에서 30골을 기록하며 마침내 유럽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믿게 했다. 그 시즌의 활약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은 주저 없이 2023년 7월 레시포드와 2028년까지 계약을 연장했고 주급 30만 파운드 이상의 조건으로 그의 가치를 입증했다. 하지만 축구의 흐름은 항상 빠르게 변한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레시포드는 길을 잃었다. 2023-2024 시즌 43경기에서 단 8골만 기록하며 급격히 부진했고 점차 전술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2024-25 시즌 중반에는 올드 트래퍼드의 자랑이었던 스타가 아스톤 빌라로 임대되는 한 걸음 후퇴를 겪었다. 현재 2022-2023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레시포드는 15경기 6골 9도움을 기록하며 어느 정도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바르셀로나에서 이 기록만으로 그가 완전히 정상 궤도에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커스 레시포드의 이야기는 알렉스 퍼거슨 이후 혼란기라는 긴 장을 이어간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적 전략에서 방향을 잃은 듯 보였다. 전설적인 감독이 은퇴한 이후 구단은 특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필요한 선수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 이후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는 세 가지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등장했다. 첫 번째는 경력 말기에 있는 슈퍼스타 그룹이다. 라다멜 팔카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에딘손 카바니, 그리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여기에 속한다. 에드 우드워드 시대에는 이들을 영입하는 것이 순수한 스포츠 전략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전략에 가까웠다. 올드 트래퍼드의 명성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었지 젊음을 데려오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들 역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중요한 골을 넣었고 카바니는 모범적인 움직임과 투지를 보여주었으며 호날두는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8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와 손흥민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모두 나이가 많이 들어 체력과 스피드가 시즌 내내 팀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했다. 두 번째는 미래형 영입 선수들이다. 라스무스 회울룬드, 조슈아 지르크지, 멤피스 데파이, 앤서니 마샬, 로멜루 루카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기대를 안고 왔지만 결국 완성되지 못한 느낌으로 떠났다. 마샬은 리버풀과의 데뷔전에서 올드 트래퍼드를 뜨겁게 만들었고 루카쿠는 구질성 경기에서 42골을 기록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반골이 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절박함을 담은 영입이다. 벌리의 우트베흐 호르스트나 중국에서 온 오디온 이갈로가 대표적이다. 임시 방편에 불과했지만 클럽의 이적 전략 위기를 오히려 드러냈다. 퍼거슨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명확한 전략을 갖지 못한 듯하다. 그들은 이미 명성을 얻은 스타를 영입해야 할지 신세대를 길러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다. 문제는 단순히 선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도 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철학이 따라오고 맞지 않는 조각들이 남는다. 어린 선수들은 기대에 눌리고 나이 많은 선수들은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유망한 재능조차 방향을 잃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셰슈코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는 아직 젊고 배우고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셰슈코는 여전히 분데스리그에서 뛰던 방식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속도보다 반박자 느린 터치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충분히 조정될 수 있다. 그는 연속 득점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레시포드가 경험했던 것처럼 팀 전체를 책임지는 압박을 받지는 않는다.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15위에서 발전했다. 현재 11라운드 후 8위에 올라 19골을 기록하고 있다. 환경이 덜 가혹해졌고 아마도 이러한 안정성이 셰슈코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비토르 제키레스는 아모림이 만들어낸 넘버 9 괴물이다. 두 선수는 본질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기다림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